오늘 제목은요 아직 못 정했는데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다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못 말리는 우리 조상들이라고 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할지, 아니면 두 개 다 넣을지 고민 중입니다. 두 개에서 그 대표 단어가 있어요. 조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서쪽으로 갔다, 이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동 이야기를 오늘 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쪽으로 간 우리 조상들. 그동안 저는 남쪽으로 간 우리 조상들을 파헤치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결론은 이 지금의 하얼빈, 장춘 하얼빈 그 위쪽에 송화강 유역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남쪽으로 한반도를 지나서 또 바다를 건너서 일본 땅에까지 가서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을 쥐어잡고 결국은 현재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이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다.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더 지금의 만주 쪽에서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대륙이 끝나면서 북미 대륙으로 연결되는 이 캄차카 반도 중간 지점에서 이 알류산 열도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춥디 추운 북미 대륙에 도착을 해서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내려가서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된 그런 민족들 중에 그 이동한 사람들 중에 우리 조상들도 일부 섞여 있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했냐면 현대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의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어쩌면 3분의 1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 주의 이름이 영어도 아니고 무슨 프랑스어도 아니고 네덜란드어도 아닌 독특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 주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언어거든요. 그 속에 이제 우리 말이 거기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쪽으로 간 조상들은 아마 북미 대륙에까지 와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계속 미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 일본에서 미즈가 되는데, 미라고 하는 단어가 백제어인데 고구려는 이제 매라 그랬고요. 그게 이제 북미 대륙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니까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미니아폴리스, 미시간 등에서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게 다 물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서쪽으로 간 우리 조상들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서쪽에서 왔죠. 서쪽에서 와서 이제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런 이야기의 중심 지역인 이제 만주 지역이지만, 그들은 서쪽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서 왔느냐? 거기서부터 걸어서 걷는다고 치면 한 5개월, 6개월을 걸으면 서쪽으로, 또 서북쪽으로 걷는 거죠. 걸으면 지금의 이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가 나오거든요. 예, 그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북쪽으로 한 500여 킬로, 그러니까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를 올라가면 거기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예, 그게 바이칼 호수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살았던 부족 중에 우리 조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상의 이름을 부리앗족이라고 부릅니다. 부리앗족. 자,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부리앗, 야트 그러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 계통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골리앗,
길르앗, 기리앗, 이런 얏이라는 단어, 엘리앗 이런 단어들이 이제 쓰이니까 그 부리앗, 부르가 들어가면 부여와 관련됩니다. 부여와 관련돼요. 그래서 이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살았던 민족들의 옛날 사진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흑백 사진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 찍은 아마 회갑잔치 때 찍은 것 같은데 아주 흑백 흐린 거기에 보면은 할머니가 이 쪽두리를 쓰고 머리에 검은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이 부리아 쪽에서 발견이 되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속일 수는 없겠다. 이거 같은 민족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 민족의 시원지를 거기로 잡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바이칼 호수 주변으로. 그리고 그들을 부리아 쪽. 재밌는 것은 이제 현대에 와서도 이 역사를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 욕할 때, 나쁘게 욕할 때 조선인 이렇게 그게 최대 욕이거든요. 조선진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러시아인들도 거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부리아 쪽인데 불얏 그러면 그게 최대의 욕이랍니다. 예를 들면 FU에 해당되는 거예요. 욕이란 욕은 이제 좋은 뜻들이 욕으로 많이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쨌든 부리아 쪽이 우리 조상들의 시원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원지를 찾으면 더 서쪽으로 가긴 가야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더 가야 돼요. 오늘은 더 가보려고 합니다. 서쪽에서 발원해서 이 몽골, 지금의 울란바토르 위쪽에 있는 울란우데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거기 바이칼 호수가 있었잖아요. 물이 있었어요. 큰 물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더 따뜻한 곳을 향해서 내려온 것이 만주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추운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만주가 바이칼보다는 훨씬 따뜻한 곳일 테니까. 그리고 거기도 추우니까 이제 더 내려와서 지금의 한반도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은 노마드인 거야. 우리 조상들은 노마드예요, 사실은. 노마드가 뭐냐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이동하는 민족이었어. 그랬던 것이 한반도 내려오면서 이제 농경 문화가 생기면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흐름인데, 그래서 이 부리아 쪽, 바이칼 호수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데, 자, 오늘은 어디까지 서쪽으로 갈 거냐면 거의 유럽입니다. 서유럽까지 오게 돼요. 자, 역사를 어떻게 돌리냐면, 연대수를 한 400년대? 400년대 가면 이제 이 서유럽의 역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당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져 있었죠. 그래서 동로마는 이제 비잔틴 로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서로마가 멸망하는 시점이 475년, 멸망했다기보다는 이제 바뀌는 시점이,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저 위쪽에서 내려온 이방인들에게 싹당하는, 완전히 이제 초토화당하면서 황제와 교황이 다 그냥 힘을 못 쓰는 시점이 오는데, 그걸 서로마의 멸망이라 그래요. 475년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죠. 그걸 이제 신성 로마라 그래요. 신성 로마가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이베리아 반도에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한 다음에 더 북쪽으로 프랑스 지역을 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누구한테 막히냐면은 샤를 마르텔. 일단은 샤를 마르텔한테 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인 샤를 마뉴가 이제 안정을 찾는 시점에 이제 그를 그러니까
그 황제로 삼으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700년대 말, 800년대예요. 그 로마를 초토화시킨 민족 중에 북방에 이 야만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냐면 바로 우리 조상들이 포함이 돼요. 그게 훈족이에요. 훈족이 세운 나라, 오늘날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헝게리예요. 훈가가 세운 나라가 헝가리예요. 헝가리가 이제 오늘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오늘 불가리아 얘기입니다. 야, 불가리아까지 가서 살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굉장히 흥미가 가죠. 불가리아가 어디 있냐면 아테네,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 동쪽에 불가리아가 있습니다. 옛날에 불가리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불가리아에 대한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시골을 찍었는데, 이 지방 도시의 그 농촌을 찍었는데, 거기서 누가 이제 그 주인공의 그림을 이 산등성에서 그리는 그 풍경이 저희가 시골에서 보던 그 풍경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 흐르는 시냇물, 그다음에 이렇게 굽이치는 어떤 그런 산자락을 보면서 와, 이거 한국하고 비슷하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불가리아의 뜻이 부르가리아예요. 부르가예요. 부르는 부여, 부유. 그래서 이게 부여를 뜻하는 거예요. 부여족. 다시 말해서 예맥족 중에 하나였던 부여씨. 부여씨가 이제 서쪽으로 부르가 돼요. 그래서 부르가리아, 지금도 그래서, 볼가강이 생기죠. 불가가 뭐냐면, 부여의, 고구려가 그 오부적 연맹체라면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부여에서 배운 거예요. 부여는 사부적 연맹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건 들어봤죠. 그 뜻이에요. 불가. 그러니까, 부르가, 부여씨족, 부여계통의 조상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불가리아에서, 일부 소수민족에서 여전히 뭐가 발견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몽고 반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몽고 반점이 서유럽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죠, 불가리아가. 그런데 이제 불가리아가 이제, 부여족의 후손이라는 거를, 이 사진들을 보면요, 현재도, 그 불가리아 사람들의 그 일부 소수민족의 사진을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현재 불가리아를 이루고 있는 민족 중의 일부가 바로 우리 부여족, 예맥족이라 이거죠. 부여씨. 예맥족의 일원이 이제 부여씨가 부유, 부여, 이렇게 다 부릅니다. 그게 이제 부르가, 아까 가는 마가우가 저가 구가의 가예요. 불가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현재도 현존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민족의 이동은 참 못 말려요. 간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노마드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고 봐야 될 거야. 왜냐하면 그 땅들이 너무 살기가 척박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한반도처럼 또는 일본 땅처럼 이 농경 사회가 되고 이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거죠. 이 바이칼 호수라고 하는 기담한 호수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이 일본 땅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하는 바로 이 비와호 주변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그냥
떨어뜨려서 볼 이야기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동쪽으로는 북미 대륙, 남쪽으로는 일본 열도, 서쪽으로는 서유럽의 이 불가리아에 이르기까지 가서 살았던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한민족 세계사는 참 다루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특히 이제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서쪽에서 있었던 불가리아 이전의 좀 전에 얘기했던 바이칼호에서의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천신숭배예요. 하늘에 대한 제사. 하늘에 대한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탱글이에요. 탱글이.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단군으로 온 거죠. 탱글이가 단군이 된 거예요. 언어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격음이 연음화되는 거죠. 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군이 되는 거죠. 탱글이가 그들의 정신세계의 지배자야. 그래서 탱글이를 제사하는 게, 천신숭배를 하는 게, 탱글이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복장을 보면, 일본 땅에서 발견되는, 일본 땅에서 무덤에서 고분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검, 그리고 청동 거울, 그리고 옥, 고곡은 아니지만 이 탱글이들은 쪽은 호박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발견되는 일본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고곡이라 그래서. 근데 그게 이 대륙 땅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것들이 어디서 다 발견되느냐? 바로 이 탱글이를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주변에서 발견돼요. 제사장들의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제 어느 때인가 숭배의 대상이 탱글이로 바뀐 거예요. 탱글이가 돼버린 거죠. 탱글이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하면서 정령숭배라 그러지. 천신제사를 하던 습관이 대륙에서 한반도 북부인 바로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에 들어왔고, 한반도에서도 그게 보여지는 게 이제 그 사각형으로 된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이제 바로 탱글이 사상, 탱글이 숭배 사상에서 넘어와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곳이 지금의 인천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그 참성단, 그리고 그 외에도 산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제로 내려와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내려온 사람들이 산 위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 그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게 일본 땅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히모로기가 되고, 히모로기를 이제 하나의 집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형태가 된 게 지금의 일본의 신사라고 하는, 신궁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의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의 신사가 된 것이 바로 이 천신숭배의 시작점에는 저 위에 대륙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탱글이 숭배 사상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변화를 거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